오늘 아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금 미국 증시 자체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대 이벤트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할 만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앞으로 수요가 계속 넘쳐날 것이냐 아니면 슬슬 성장이 둔화될 것이냐일 텐데 이에 대한 답의 힌트들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역시 또 한 번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 주었죠. 33.11 빌리언 달러스로 예상되던 매출치를 6%나 상회하여 35.1 빌리언 달러스라는 매출치를 발표한 것은 물론 회사의 이익을 나타내주는 EPS마저 8.6%를 상회해 0.81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굳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단연 과거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과거 보여주었던 100%, 50%의 성장은 더 이상 없어지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번 EPS는 전분기 대비 19% 성장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회사의 매출 자체가 천문학적인 단위이다 보니 1%가 매우 묵직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1, 2억 달러에서 19%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그마치 3,500달러라는 매출의 규모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준 것이니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론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이다 라는 이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문자 그대로 모든 회사들 바로 전 영상에서 퀀텀의 영역까지 엔비디아가 어떻게 차지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모든 회사들이 훈련과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매출은 특히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부분이 전분기 대비 30% 성장을 했습니다. 공장 설계, 단백질 구조 시뮬레이션 등 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해 회사들의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부분은 전분기 대비 7%의 소폭 성장을 하였죠. 이렇게 둘 다 해서 지속적인 성장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에서 언급드렸었던 질문, 앞으로 엔비디아의 수요가 계속 넘쳐날 것이냐 아니면 슬슬 성장이 둔화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선 두 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정말 반가울 만한 소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3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의 영상에서 계속 언급드리는 것, 네, 바로 국가 단위의 데이터 센터 구축인 Sovereign AI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이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CSP라고 한다면 구글과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인도의 메인 CSP 기업 타타 커뮤니케이션스를 중심으로 몇만 개의 GPU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연말까지의 인도의 GPU 전개량이 10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타타그룹은 특히 인도의 시총 상위 100개 기업에서 5개가 타타 계열사가 진입했을 정도로 한국으로 치면 거의 삼성급의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DGX 블랙웰 시스템을 통해 일본의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까지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이번 실적 발표. 네, Sovereign AI의 시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나오죠. 현재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AI LLM 모델의 스케일링에 있어 성장이 점점 둔화되는 것은 아닐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선 AI LLM의 스케일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젠슨 황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확장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죠. 1단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규모의 데이터를 종합해 훈련을 하며 확장했던 단계, Pre-training Scaling이며 그 이후 두 번째로는 Post-training Scaling인데 이는 인간의 피드백이 개입되면서 점점 추론을 해내는 결과값이 정확해지는 단계였던 것이죠. 이후 현재 챗GPT 5.1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Inference Time Scaling인 것입니다. 생각 중이라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시간을 더 오래 써서 앞에 2개 단계에서 진행했던 데이터 값들과 훈련 값들을 비교 분석하며 사고를 하게 되면 전문가 수준의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벤치마크로 증명되었죠. 즉 현재 개발되고 있는 LLM들은 지금 단계에서 관측되다시피 추론의 시간 확장 영역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추론을 하는 과정에도 물론 컴퓨팅 파워의 수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은 AI에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국가급 결정과 같은 중대 사안에 있어서는 더욱 예민해지는 부분이겠죠. 인퍼런스, 즉 추론의 영역이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선 지난 BG2 팟캐스트 인터뷰 중 젠슨 황은 믿거나 말거나 지금으로부터 10억 배의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가치 투자의 획을 그으신 NYU 스턴의 다모다란 교수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AI 칩 시장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주가는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지금 이 가격에 엔비디아를 매수한다는 것은 AI 칩 너머의 다른 시장을 엔비디아가 찾고 선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 칩을 넘어 엔비디아가 옴니버스 시장을 선점해 독점할 것이라고 믿기에 아직도 엔비디아에 투자 중에 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의 관점은 매우 존중하지만 엔비디아를 GPU 회사로만 판단을 한 오류가 범해진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의 생각을 공유드려 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장에서 시장이 엔비디아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소화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